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했으나 기장 또는 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달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고자산 평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입선출법 계열법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시험 진행이 불필요하다. 무신 것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해서 무신 것이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선입선출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연대 종료일 전 해당하는 변경 신고를 하면 그 사업연대 변경이 되지. 매출과의 환원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건 한번 물어봐야 돼.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재고자산의 파손으로 인하여 시가상의 일을 송금을 인정한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회의 기준에 따라 단기매매 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의 부대 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아니라 뺀 금액이지. 단기매매 FAPR 같은 재고자산은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제공품, 원재료 및 저장품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영업종별로 다른 평가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 부패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 현재 처분과 난 시가로 감액한 금액도 결산 내역에 관계없이 신고서 아닐 경우 결산조정이니까 결산을 매매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부동산 평가 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직원의 세무자의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 무신 것 등 제조업을 영위한 내역법인 비화폐성 외화자산 평가 손실은 송금에 해당하지 않지. 평가 그래서 법인세법상 재무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가 다른 경우 지역별 위치가 다른 경우 동일한 재고자산에 대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증권회사가 보유한 매매 목적의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이지만 평가 방법은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채권은 개별법, 총평균법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변치법 또는 시가법을 평가한다. 유가증권 평가한다.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평가를 적용하지 사업연도 종료 이전이 된 날까지 평가 방법을 재고자산만 그렇지. 이거나 또 그렇구나. 시가 체크한 모두 총평균법을 하고 다시 한번 법인세법상 자산 부채의 평가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천지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발실된 유형자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지 시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보험업법이나 이거의 평가 손실은 평가를 속한 사람 송금에 살필 수 없지. 평가 손실 인정 아니지.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부패 사업 등 처분 시가로 감액할 수 있고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 및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은 일시급 비만 금액을 지원해가지고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 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에서 1천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를 속한 사람들 비환금. 법인세법상 외화자산 부채평가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은 외화자산 부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외환거래 기준에 따른 매매 기준을 또는 제정된 매매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건 강제적으로 해서 말
그러니까 화폐성 가지고 그게 문제였구나. 제가 맞는데 아니라길래 왜 그런 거 했더니 법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왜 법인이 부여하는 화폐성을 부채는 사람도 종류를 현재 매매 기준 등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과 시드일 또는 발생을 현재 매매 기준 평가 방법중 경우에 따라 평가해야 하지만 이걸 할 때는 전 사업연도과는 다 이걸 나온 걸 본다. 좋죠. 내역범위 상환은 외화채권 채무의 원화가 아니라 차익 또는 차손 입금의 손과 송금일을 사입한다. 외환차손은 차손은 단기선이니까.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을 평가하는 방법. 외환가손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단기손익이지. 법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통화선도 통화사업 및 환변동보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해당 사업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지. 법인세법상 자산 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업 회계에 따른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원가는 이거랑 했던 관계없이 취득한 자산의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유형자산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 차익을 당일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은 유형자산 취득가액 포함돼 유형자산만 그치.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원별 사업문 중 현재 매매로 적용하면은 상품 매매업이니까 금융 그런 회사가 아니니까 얘는 5년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업도 포함한 5년 사업년도 이후에는 변경할 수 있지 다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한 내 신고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회사가 신고한 평가한 바 이하의 평가한 가액과 설산출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임의평가를 자산을 장려가 조건을 두는 조건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와 출평가에 현재와 차익 계산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도 특례로 해서 취득가액 포함하지 않는다. 인정해준다. 법인세법 명상 손익 기록사면도 자산 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이 법인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 중 그 수익과 비용을 받고 할 있고 특정 금융의 법률 이해 가상자산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임대료 취득 1년 초과 정의할 때 이미 경과해 투자에서 된 결산을 확정 때 신권 등의 투자할 때 경과한 기간에 대비하면 배당수를 선택하는 것. 현상 파생 상품이라는 그 아래 있잖아 대응 결제에서 입금 것인 것 같다. 시가 3천만의 유가증권을 2천만에 매입한 것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2천만 원이다. 투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그래서 취득가액 할부된 명목가 1억 원 대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 이걸로 정액 계산한 경우 또 이것도 인정해주고 실무 실천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열 보증팀에 요청을 실시하고 교부받은 경우 주식 취득가액은 이거 과세 이연 조건이니까 물 출자전화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지 그대로.
그래서 그걸 잠시 해도 손실을 방지하는 거지. 이게 내용은 또 정확히 좀 보이는 토지를 현물출처받고 주식을 발행하면 과세특례 기준을 적용 현물출처 시가액은 출처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때는 주식이 아니라 토지를 한 거니까 토지는 손재산의 시가로 받은 걸로 보니까 110으로 본다. 특수한 게 없는 자로부터 시가 2억 원의 건물을 2억 5천 매표청 2억 5천 정상가액인 6천보다 훨씬 그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상관없지. 제조비 내역법인 주액에 관한 사례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주액이 특수환경이 아닌 주 B에게 토지 시가는 불분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이 2억 원 있고 감정평가법에 의한 평가액도 2억 5천 있고 장부가 1억 8천 원을 2억 원에 매입 다음과 지급했더니 토지를 했어. 지금 6천 안에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2억을 한다고. 그래서 자살 장부가 1억 8천에 정상가액보다 그렇지 했더니 이건 비싸게 판 거니까 상관없지. 훨씬 더 싸게 팔았을 때 정상가액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봐야 돼. 주행는 건물 법령에서 규정한 장애의 조건으로 사망 현장 지하 정가시 교체했다. 상관없지 인증이니까 정리 상태표에서 2,600을 개정해서 장애 외상 매출권에 대해 해당 사람에 방치를 하지 않았다. 매매 기준일도 단기 말은 이가 외화 평가를 신고하지 않았어. 안 했으면 상관없지. 평가를 하지 않았으면 평가하지 않아도 되니까.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파손되어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어 A는 다음과 같이 하기 전에 동산 처분 가능한 시가는 상품이 파손돼서 비만 금액 1,000원 이상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고 비상자만 파산해서 A가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이 사람들 중에 0이 되어 다 빼면 안 되고 비만 금액 1,000원을 무조건 남겨야지. 제조업과 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수법일도 제25기 사업인데 회계 처리이다. 법인의 계산 시 세무조정이 불필요한 것은 정부액이 1,000만원, 시가 600인 선박 A를 동종해 선박과 교환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이거는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하니까 17번 이거 세무조정 해야 되고 단기 말해서 어묵의 원주로인 생산을 이가 외상물표 의제매입생 공제받을 수 있으면은 이건 제외하고 취득가액으로 하니까 원재료에서 빼야 되는 거지. 원재료에서 빼야 되는데 잡으니까 입금불산이 20하고 원재료 이거 유형자산 토지의 매입 시 강제 매입 채권을 500이 구입했습니다. 동시권 현재 가치가 400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결제했다. 토지니까 유형자산이니까 요거는 인정해 주시고는 그러니까 불필요하네. 그렇지 700 무이자로 3년간 대여해서 명목가치의 금전 대차거래는 현재 가치 현차금 인정 안 해주니까 명목을 해야 되니까 상금 비싼 현재 가치 현차금 206억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중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부도가 발생에 따라 해당 사면도말 공정가치가 700원이 돼서 다음과 같이 계출했다. 금자산 평가 손실, 금자산 자산. 부도가 발생했을 때는 700원까지 다 깎는 게 아니라 비만금액 300원, 1000원이니까 300원은 남겨놔야지. 이거까지 더해서 남겨놔야지.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이 옳지 않은 것은 시험 출처전의 내용이 포함된 회생금 이거가 과세 이전 조건일 때 매수채권 구조를 출처전했을 때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시가로 보지. 보증채권 대의면제 맞아. 구상채권일 때는 또 그게 틀리다고. 나머지는 그렇고 근데 그거 한번 다시 봐야지. 90 비적격 물증 부재는 비적격이네. 이전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분할법인 자산 이전하고 했을 때는 물적 분할일 때는 합식행성 등으로만 안 하는 거지. 양도한 순 자산의 신설이 아니구나.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로 보니까 80이네. 아니구나. 순자산 시가네.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현물 출자할 때지 맞아. 그러니까 현물 출자나 적형 물적 분할 시고 현물 출자 개념으로 볼 때지. 이거는 일단 비적격이니까 할 때는 내가 보낸 원칙적으로 순자산 시가로 보니까 내원 다시 한번 봐야 돼. 75로 보니까 성금상에 보면 대피 사업도 이거 개인으로부터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맞아. 그러니까 특강으로부터 저가 매입이 아니라 고가 매입했을 때는 시가초과액은 시가로 안 보니까 분할 계산으로 70으로 온다고. 가보면 일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수중산은 수중반사의 시가로 보니까 법인 기회장치 이게 동종 기회장치와 교환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보니까 98이다.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적격물적 분할법인 주식은 지은 취득가액 물적 분할을 순자산의 분할은 취득한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물적 분할은 순자산의 장부액이 아니라 순자산의 시가지. 주식 배당을 A회사 주식 1000주를 수령한 경우 통 무상주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1000만원이다. 발행가액으로 보니까 매입대금 매월
이걸 기회장치를 그럼 현재 가치를 했을 때는 인정해주니까. 특성이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 매입하고 실제 매입하고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이지. 근데 유가증권이 아니까 상관없지. 그래서 정상가격보다 더 높으니까. 같고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해서 시원 토지를 매입하고 동토지 취득 특정 차익금 이자 1,000만원을 정상 이자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특정 차익금 이자 1,000만원을 정상 이자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그렇지. 이건 1,000만원 특정 차익금 이자는 세무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무슨 사업용이면 자본화 차익원가처럼. 근데 이거 아마 선택도 한다는데 이건 좀 자세히 봐야 돼. 법인사법 다의 과세에 의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단 전기 이전 세무조정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장성 자식신 처분 이거를 선택해서 수익을 하게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없다. 이건 어차피 입금 항목이니까 상관없지. 봉업법에 따른 이용자들 평가를 재평가 이거 인정해 주니까 이건 아니지. 입금 항목이니까 자본 항목에서 입금사에 기타를 해야 돼. 나머지만 자본을 했을 때 자본에서 꺼내서 입금사에 기타 입금사에 유보를 하는 거. 단계 특수한 게 개인으로부터 50을 취득하고 개인으로부터 저가를 취득했네. 단기말 그러면 이때 유보가 30만원 생겼을 거 입금사는 30 유보 40만원으로 평가하면서 평가를 10만원 기타 포를 치는 경우에는 입금사는 30 유보가 있었을 테니까 해쳤을 때는 근데 애초에 다 단기니까 일단 단기니까 입금사는 유보가 있었을 거고 아까 애초에 단기 입금사는 30 유보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평가 손실했을 때는 기타 포함하면 다시 입금사니 그러니까 입금사이 아니라 순금산 기타 그러니까 입금발산 기타 10 빼고 다시 송금 불상 유보, 그러니까 입금상 유보. 그러니까 사실 입금상 40 유보긴 하지만 똑같은 다 입금상 40 유보가 아니라 이 중에 10은 사실은 송금 불상 유보죠.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전기 토지를 취득하면서 정상 비용 처리한 취득세 중 단기 비용을 과언납금을 하기 때문에 성금이자 이걸 정상 비용 처리한 취득세이면 그때 송금 불상 유보가 됐을 테니까 단기 100만 원이 과언납금하면 입금 불상으로 하고 헌금 이자도 입금 불상이니까 입금 불상 유보 입금 불상 기타로 봤죠. 그래서 비출자 임원이 관계자로부터 비출자 임원인 특수관계인 비출자 임원이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이가해 저가 취득원가를 하게 처리한 경우에 600 곱하기 1.3 780이니까 시가보다 더 준 거네 이번엔. 그럼 시가 초과액에 대해서는 그거네. 시가액을 안 보니까 600으로 하고 요거는 부당회계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세무상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송금사입해서 유보하고 그다음에 그 송금사임을 상여해가지고 처분한다고 대충. 이건 부당회계에서는 다음 다시 보내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되고. 법인세법상 영리내역법인의 각선도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설명을 더 모르는 것은 유가증권 중 채권의 평가는 개별법 중 이동평균법 중 개인이 납득한 소득 신고만 발견한다. 해당 법인 소득 중 이용해 사용하는 사태 이유주기 소액 주장 송금에 산입한다. 재무자산을 평가할 때 영업점으로 각각 다른 만 평가해서 동일한 업종에서도 모두 같은 건 아니고 리스에서 금융리스 자산을 리스는 감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리스에서 감가 자산을 한다. 그치? 금융리스 자산은 애초에 금융리스가 운용리스가 그치? 금융리스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수입한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이야. 속한 사람들의 입금이라 이자 및 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 속한 사람들 한수 문제고 요거는 그러고 다시 적어야 돼. 손익규칙 보면서 다시 잡아야 되고. 법인세법상 손익 기속수하면다 자산 및 부채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업무에 사용하던 트럭의 양도세 업무에 사용하다니까 이거는 재고자산 아니라 유형자산 양도세.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빠른 날이니까 소유권 이전에 등록일이랑 대금 청산하는 날 중에 빠른 날로 하니까 이게 등록이니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특수한 게 없는 다른 법인에게 집행한 차입금 문제에 대해서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기를 도래하지 않았지만 결산학생은 일단 송금을 계산할 때는 상관없지. 이거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시간을 1번이 1번이 아래가 맞는 거. 재고평가하면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된다. 업무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 원가법을 함께 신고한다. 제조업을 향하는 법인 보여는 주식 시가법을 평가 회계상 평가액을 계산한 경우는 3년 뒤에 입금을 한다. 그럼 불산 이미지 평가니까 원가법 맞는 거지. 집합 투자 계산 인정 증가를 좀 헷갈리네. 그치? 인정하지 않지. 이걸 인정하지 않지. 주식을 발행법 발생 경우 당해 파한 법에 의해서 현재 시간 비만금액 남겨놓고 하고 송금 계산할 수 있다. 영리납부는 자산 부채 취득 및 평가 선의 지속 상환되고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 입금과 선금을 계속 사하면 되는 기업회 기준을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재택국제회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운용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의 경우는 리스 기간에 걸쳐 전액 기준으로 송금을 살핀다. 인가를 받아야 화폐성 외화표 시 시대길 또는 발생을 현재가 아니라 말이지 기말 3번의 2번 반드시 이건 강제적인 거고 통화선도가 아니고 장기로 자산 판매와 양도함으로써 현재 가치를 쓸 경우는
그거 한 만큼 이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사치를 발행하는 경우에 요거는 공제한 금액을 상업받이 유손금에 산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취득과 국공채할 때 유형자산 특례가 들어가니까 취득가액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손익 기록 시가 자산 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역법인 수행하는 계약기간 3년 미만의 건설에게 제공을 위한 입금과 송금은 그 목적물 속한 사람들 입금과 송금 3년 미만이 아니라 1년 미만의 건설 대신 목적물에 속한 인도를 입금을 사입할 수 있는 거지 중소기업 때. 그럼 나머지는 그러니까 진행 기준에 따라 하는 거지. 상품 그러니까 외 자산 양도력이나 입금과 그럼 상품의 그 외니까 그 대금을 청산하는 날보다 아니라 그거보다 빠른 날로 하는 거지. 부동산 상업 자본시장 이거에 따른 유관협회의 선거 기간 매매 대금을 취소한 날에 속한 수수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다. 옆에 이거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특례 계산한 걸 취득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정해주니까. 지금 취득가 계산한 그런 거 취득에 포함. 차익을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품 및 상품, 재고 원재를 구매할 수는 있으나 이것도 평가할 수도 있지. 해결한 것도 살짝. 다음 영인회국법인 중소기업이 아니야. 제25기 회계 처리돼야겠다. 소득금의 계산을 위해 세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식 목적으로 했을 땐 1000만원까지는 지하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데 자산이나 소유가 비용을 처리했으니까 이건 인정해주는 거. 은행 채권 이자의 지급길과 이율 연체이자를 납부를 선입견 이자 비용을 처리한 것도 맞고 토지 수익과 함께 내가 좀 자세히 봐야 공채를 매입하고 기업 회주에 따른 토지 수익과 함께 공채를 매입다 유형자산입니다. 그 공채 매입과 현재 가치 차익을 계산하는 거가 맞고 은행 신용을 공유한 기한부 신용장학에 따라 원자재 연지급 수익과 연지급 이자 비용을 받고 건설행위에 대하여 인도 기준을 적용하되 공사수익 공사학과를 계산하지 않았어. 진행률이 확인돼? 중소기업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진행률로 내지. 이슈가 나오고. 다음 차는 제조업을 향한 영인학번 주의가 제25개 취득하여 당에서 하면 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내역에 이들에 대해 필요한 세무조를 완료한 일을 반영할 것이고 각 토지가를 모두 합계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단 범위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주는 자료 이외에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토지 5,400 취득 시 지불한 현금 5천만원과 취득세 취득에 대한 가압세 100만원을 장바액으로 계산하였다.
가산세는 제외하고 나머지 5,300이니까 5,300 100 5,300 토지 2,000 시가의 정당 세입 시 2,000 특수한계 아인자로부터 취득했어? 그럼 2,500으로 보지. 3천 취득부터 4년간 매년 말 정상가액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또 들어오는 1,000원씩 총 이거는 좀 그거네. 취향장 3,000원 회계상 현재 할차금 계상했어. 중소기업이 알아도 이거 인정해주니까 최고 현재 가치는 3,000원. 그럼 현재 차린 차금을 제외한 현재 가치로 인정해주니까 더 3,000 들어가고 수익 당시 시가인 이상한 거 있었는데 현재 시가는 100이야. 근데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산주정사니까 결산주정사니까 제가 결산주정을 안 했다고 내가. 음. 근데 내가 왜 그때 이거 헷갈렸어? 그래서 1억 1,300이라고 6번에 3번 이게 아니라 다른 문제였네. 본세방 자산 부채 평가 및 손해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법인 사채를 발행 사채하는 바에 상업화에 성공을 산입하고 중소기업 법인 장결 조건으로 장결 판매의 경우 장결 조건에 따라 각 사면대 회수했거나 다시 자살 판매 그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각각 해당 사면대 입금과 송금에 사입할 수 있지. 중소기업일 때는 주가상장법인 발행한 주식을 그 발행법인 부도가 발생한 사람들 종류 현재 시가를 평가하며 감액할 수 있는데 1천 이하의 경우에는 1천 비용을 단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부여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그래서 신고해서 저 이전 사면될 경우에는 좀 종료이 아니라 취득일 현재로 가는 거고 17번 3번 다 이후부터 이런 거 취득하여가 따른 현재 가치 평가의 계산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 거 그렇죠. 이건 중소기업 관계없이 특례 지금까지 즉 묘향의 건물을 양도하였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사용 수익이라는 거고 대공직 법률 균등하게 현재 가치가 5억이라고 이해해줬다는 상가액은 2억이라고 하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9억이면 건물의 3억이다. 명목가치 10억 원을 입금으로 그치 명목가치로도 인정할 수 있고 금강 명목가치 10억 시가에 계산한 경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0억이 되고 금강은 2025년에 현재 가치 5억원 상가액 입금으로 양도자산의 정보를 송금을 인식할 수 있다. 회수를 도래 기준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신고주장이 아니라 하여튼 제가 계상을 인정을 해주니까 인식할 수 있다. 현재 5억만 나머지 5억 원을 현재 하시면 계산한 경우에도 그럼 감가상각 대상은 5억만 되는 거지. 내가 왜 그때 이거 헷갈렸었지? 비상장 연인액법인 주행은 다음 사항이 돼요.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모두 고른 것은 감가상각 자산 기회장치 물리적 손상에 따라 신고치 급격화해서 이 금액 상각 범위를 초과한다고? 처음 남겨놓으면 되지 않나? 삼각 범위 초과액은 간단데 이건 감가상각 단어를 좀 봐야지 다시 정확히 잡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해야 돼. 오케이. 이하증권형 단기 부도가 발생해 현재 시가의 비환급보다 높으니까 상관없지. 그래서 시가가 원가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고 저는 평가 손실 정상 송금을 계산했어. 평가표 적합을 적절하게 세고받고 사차가 미주와 비자에 의한 단기 말의 정량 비자를 포함해 이변사 지급하면서 미지급 비자를 회차 정량 조정을 하지 않았어도 전기말 현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비자
안 했어도 상관없지. 이거는 19번에 그래서 차입 볼 때 이자지가 1년을 초과한 특수한계인가에 거래 다른 이자만 제외하고. 이건 달성이 기록식 복습하면서 이거 다시 잡으면 되는 거. 다음은 주 서울의 자산 취득과 관련된 자료도 법인사법상 자산 취득과 합계액으로 오는 것. 회사는 갑과 을이 각각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공토지를 600만을 매입하여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산했다. 갑은 주 서울의 대주주인 개인이며 을은 특수한 게 없는 영리내역법입니다. 대주주인 개인이고 을은 특수한 게 없는 영리내역법이다. 그러면 대주주인 개인으로부터 이거 한 거를 600에 더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300 시가 200으로 버는 거니까 입금불상이 100 시가 합계액으로 하니까 특수한계인이랑 한 건 시가총액을 걸어온 보니까 을 입장에서는 이제 200 곱하기 1.3 60까지니까 300개면은 260까지만 인정해주니까 합쳐서 460 두 개 나눠가지고 그러면 기회장치를 현물출자했어.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았어. 3년 전에 설립된 거니까 과세현 조건을 충족한 현물출자. 그럼 일단 받은 주식의 시가로 보니까 특례 규정에는 관계없지. 어차피 채용면제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현물출칠 때 그렇고, 그러니까 적격 물적 분할, 그러니까 적격이 아니라 물적 분할 때는 똑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시가,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일단 시가로 보는 거가 아마. 근데 그것도 좀 다시 자세히 봐야 되는데 합병. 그건 단은 다시 복습하면 돼. 합병단을 다시 복습하면 나오니까. 근데 현물출자는 일단 그 개념이 거의 똑같긴 하더라도 신설이냐 아니면 미리 설립된 거냐에 따라 또 좀 틀린 것 같고. 더하기 900. 북한강에 적격합병에 따라 북한강의 북한강의 주식 반납하고 수익을 받았다. 적격합병이야 이번에. 그럼 종전 주식의 정부가액으로 보니까 더하기 500으로 보지. 회사는 보유하는 골동품을 부산의 골동품과 교환해서 그럼 제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보니까 더하기 200. 그러면 2060 30분의 5분. 제조배양에는 영리 내역법인 주의 제25기 재건하는 평가원 시에게 재건하는 청심으로 오른 것은 주인은 원주를 총평균법으로 수친 거였어요. 후입선출법을 변경하기로 하고 제25기 10월 20일에 했어. 그러면 변경된 걸 안 보고 총평균법으로 하니까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했어. 홍신호도 지멋대로 임의 변경을 했어. 총평균법. 큰 걸로 하니까 후입선출법으로 하니까 입금산 입식 플러스 20. 이거. 그다음에 제공품 같은 경우는 총평균법을 24일까지 했으나 25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제공품 이것도 임의 평가로 지금 한 거니까 총평균법으로 신고하면 총평균법으로 가야 되는데 임의 평가했으니까 이거는 선입선출법에 큰 거 37로 해가지고 더하기 송금산 만시 송금산이 돼야지 입금산. 그 다음에 제품은 신고한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으나 계산 착오로 인하면 계산 착오만 수정하면 되니까 S나 5만원을 과대계산해서 그럼 송금산이 5만원. 일단 계산 착오는 오류 수정만 되니까 계산 착오 그러니까 오류 수정만 하면 되고 그게 아닐 때는 전부 다 임의평가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착오일 때는 착오 수정만 하면 되고 착오 수정만 하면 되고 전체 임의평가로 들어갈 때 임의평가는 애초에 그냥 법대로 가는 거고 그냥 착오는 착오 수정 그 뭐야 그러니까 임의평가는 임의평가 그러니까 그 법대로. 그래서 합하면 10만 6부 성명 5만 6부 30만. 명화 제24기 사업년도까지는 총평가를 적용해서 상품 평가해 왔으나 제24기 사업년도 이동평균법을 변경하고자 변경 신고를 제출했다.
기말 상품 이동 평가에서 각 반표에 탈무적으로 온 것은. 근데 이게 각 규격대로 안 하고 같은 걸 때는 그거라고 하는데 상품일 때는 품목에 따라서 아니라 상품 하나에 따라서 하니까 합계로 한다고. 10월 1일에 제출했으면 이건 바뀌지 않은 걸로 보니까 총평균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임의 평가를 보는 거니까 총평가랑 상관없이 큰 걸로 해야 돼. 더하면은 이건 결산서상 600이고 680이고 서울사실법은 660이고 총평균법은 710이니까 큰 걸로 하니까 710으로 하고 680 금산입 30원 30원 2번 규격이 있는 경우 맞으니까 다시 복수한다고 했죠. 이 경우 여러 규격이 있는 경우도 규격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야. 최근에는 종류별로 합격에 대해서 하는 거죠. 여러 규격이 있어 품목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더라도 이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종류 상품이면 이 상품대로 그대로 가야 돼. 아무리 지멋대로 중구난방으로 세법은 좀 더 자유롭게 열려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쳐도 이건 정확히 법으로 명시해 놓은 거니까 법적으로 딱 정해 놓은 거니까 그대로 가는 거지. 다음은 영리내역법인 주인체에서 25기 사업연도 재우선 평가 관련된 자료다. 재우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이 아무래도 조금씩 다시 적응되기 시작하니까 조금 낫네. 아까 앉아가지고 바로 봐야 할 때 진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왔었는데 역시 그래도 해야지 적응된다니까. 아 진짜 아까 방금 전까지도 그냥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왔었는데 조금씩 적응되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조금씩 봐지기 시작한다. 이제 주말 되니까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막 도저히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보니까 다시 봐지니까 재산 평가 관련된 자료 재산이나 세무조에서 25개 각 사람들 소득금에 미치는 순 영향을 오른 것은 상품 평가원별 총평을 선입선출별로 변경했으면 이거 변경된 걸로 보는 거지. 10월에 했으면 이거는 변경된 걸로 안 보고 이미 변경한 거지. 선입선출법이랑 선입선출법밖에 없으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해야 돼. 선입선출법이니까 송금산 400 평가제는 상관없잖아. 금불타임 위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잠깐만. 상품 평가니까 입금산 위보가 있다고 지금. 그러면 송금산 400 위보면은 거기서 300을 까고 마이너스 100만 간다고? 회사 당초 신고한 평가 제품은 총평균법이지만 흡연서 이미 평가했으니까 총평균법은 설명주법 중에 큰 거 더하기 이걸로 가니까 더하기 100 그다음에 거기에 원재료 설립부 처음으로 재고자산만 총평균법 신고했다. 그러니까 지금 설립된 그 사업연도에 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24기, 23기 다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최초 신고만 한 거니까 설립한 그 날은 그 전에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과세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일단 법인세 신고일까지 해야 되지만 이건 최초 설립이 한 사업연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초를 신고했다고 해서 그게 최초 설립했던 그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냥 지금 그거 그냥 그냥 지멋대로 그러니까 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는 게 그거니까 그냥 지멋대로 그냥 이번에 그러니까 그 한
걸로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럼 그 3개월 이전이 아니라 12월 말이 선도 1기년도가 한 4년도 끝인 기준인 거면 그러면 그 변하지 않은 걸로 보고 무신고니까 그럼 사회선출법을 계속 가다가 정말 임의평가로 한 거니까 사회선출법 사회선출법 쓴 걸로 하니까 800으로 가야지 더하기 100 이렇게 말해. 그렇게 생각해서 무신고 임의평가한 거죠. 그럼 했다기보다는 저장품 수입선출법 평가했으나 기장차고니까 이건 60만 원만 과소평가하면 더하기 60하면 돼. 160 근사님 160 더하기 34번 34번 34번까지 하고 원래 9번까지 해서 이거 4개 남았었는데 이것도 다시 복습으로 다시 풀고 선행익숙시 복습을 하자마자 시간을 최대한 쪼개야지. 제조를 영위하는 합병을 복습을 하든지 제7기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당 제7기 말 자본과 장학금 조정면에서 을상 동 유가증권과 관련된 잔액으로 오른 것은 주식 현줄 특성인 개인으로부터 취득했으면 당 입금산입 이번 유보 계산하는 거지. 100 유보 시장과 시가의 차이가 평가액 장부상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입금 불산 유보 마이너스 2년의 자본장입 또는 주식 배당 50 자본장 회계 처리 안 했다. 주식 배당은 발행가액으로 하니까 더하기 이거 유보 33만이네. 그다음에 33만에 지분율이 얼마? 그 수익 배당 가면 입금 불산 규정에서 2기금의 자본장입단 주식 배당 입금 불산이 왜 안 들어가나? 기타가?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잘못한 아무튼 그럼 30만 하니까 100 마이너스 29.75 더하기 33 그 다음에 330주를 300을 처분하 처분에 이걸 계산했다. 갑의 주식층에 330주를 300 처분했다고 그러면은 잠깐만 330주면은 이제 그 유보치인 해야 되는 거지. 1050주 중에 100 지금 쌓인 유보 100 마이너스 19.75 더하기 33 유보치인해서 곱하기 36만 4천 그러니까 송사 유보 32만 4천 원 유보치인이죠. 유보 남은 거 계산한다고? 아, 70만 8천 1사번 4번 여기까지 하고 빨리 합병 복습하자. 나머지는 남겨놓는 게 복습할 때 조금 새롭게 문제 풀면서도 복습하는 것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남겨놓고 필요한 방법할 때 필요하기도 한 건 필요한 게 말이 안 나냐. 필요하기도 한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나냐.